자, 피동의 반대말은 능동이죠? 능동입니다. 능동이에요. 피동의 반대말은 능동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교과서에서 선생님들께서 자주 다루시는 게 사동을 또 다뤄요. 피동만 다루는 건 아니고 사동도 일부러 좀 다룹니다. 그러니까 피동이랑 사동을 좀 구분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킨다는 이제 의미고, 피동은 이제 당한다는 이제 의미죠. 의미가 전혀 다른데 이것들을 이제 구분을 이제 해 주시면 좋겠어. 그래서 주어가 이제 제 힘으로 이제 움직이면 이제 그걸 이제 능동이라고 하고, 주어가 다른 힘에 의해서 움직이면, 당하면 이제 피동이겠죠. 그래서 왜 능동과 피동을 왜 쓰냐? 문장의 의미 초점을 이제 달라지게 하고 싶어서. 가령 이제 호랑이가 이제 토끼를 잡았다. 이거는 이제 잡는 주체에 이제 포인트를 준 거고, 토끼가 이제 호랑이에게 잡혔다. 이건 토끼에다 포인트를 주고 싶으면 이렇게 당하는 의미로 이제 써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의미 초점을 호랑이에 두면 이제 능동으로 해야 되는 거고, 토끼에 두면 이제 피동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제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의미 초점의 이제 문제예요. 의미 초점을 이제 다르게 해주려고 대상을 강조해 주고 싶은 거죠. 대상을 강조해 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약간 책임을 좀 약간 회피한다. 가령 이제 유리가 이제 내가 유리를 깼다와 유리가 깨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이제 약간 회피하고 싶을 때 이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주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굳이 주어를 이제 이야기하지 않을 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때, 뭐 객관적이고 일반적이고 뭐 그런 이제 사실을 전달할 때, 그럴 때는 이제 그냥 피동형을 쓰기도 합니다. 그냥 대상만 그냥 쓰는 거죠. 자, 어쨌든 이 피동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피동을 어떻게 만드냐? 피동을 자, 이렇게 만듭니다. 피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파생적 피동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파생어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학교 때 파생어 배웠죠? 파생어 어떻게 만들죠? 어근 플러스 접사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파생적 피동은 어근에 피동 전미사를 써가지고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피동 전미사에 뭐가 있냐? 이희리기가 이제 있는 거죠. 이희리기. 얘네가 이제 피동 전미사입니다. 얘네들을 써가지고 서술어 부분을 이제 당하는 의미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파생적 피동이라고 하고, 또는 이제 통사적 피동이라고도 해요. 서술어 부분에 어미 부분을 이제 어지다, 얘를 이제 붙여주는 거죠. 어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꿔주면 통사적 피동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통사적 피동. 크게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또 하나는 이제 체언 뒤에다가 되다라는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파생적 피동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이제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를 보시면 이제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이제 바꿔줄 때,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이제 바꿔줄 때, 문장 성분의 위치와 역할이 달라져요. 보면 원래 여기 주어였고 이제 목적어였고 그다음에 서술어였죠. 근데 목적어가 지금 뭐가 됐어요? 목적어는 주어로 바뀌었고, 주어는 호랑이에게 이러니까 부사어로 바뀌었죠.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지금 주어가 되는 거고,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는 부사어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잡았다가 지금 잡혔다 됐으니까 뭘 쓴 거죠? 여기는 지금 이제 he를 쓴 거죠. 얘를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더니 이제 피동적 의미가 됐네요. 그래서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피동 전미사 이히 리기를 이제 합쳐주면 이제 됩니다. 이러면 이제 파생적 피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지다나 또는 뭐뭐게 되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예, 통사적 피동이 되는 겁니다. 뭐뭐게 되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 통사적 피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일부 명사 뒤에 이제 되다를 붙여서 접사입니다. 얘도 접사. 되다를 붙여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얘도 전미사예요. 그러니까 얘도 파생적 피동이 된 겁니다. 얘도 전미사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바꿔보면 되죠. 한번 바꿔볼까요? 아빠가 아기를 안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어를 뭘로 바꿔주면 돼? 대상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목적어가 주어로 오면 됩니다. 아기가 아빠에게 안았다 이랬으니까 안다를 이제 피동으로 바꿔주면 기다가 되겠죠. 안겼다 이러면 되겠네요. 아기가 아빠에게 안겼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를 다음 달로 이제 미루어졌다. 뭐 누군가 뭐 어떤 집단이 이제 했으니까 주어를 그냥 생략했는데 체육대회가 이러면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 됩니다. 체육대회가 다음 달로 미루어졌다 이러면 되겠네요. 미루어졌다. 체육대회가 다음 달로 미루어졌다. 통사적 피동 형태로. 그 다음에 바람이 퇴적층을 형성했다. 퇴적층이 목적어가 주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는 이제 부사어가 됩니다. 퇴적층이 바람에 의해 형성되었다. 형성됐다. 이러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피동이고요. 피동. 뒤에가 바로 인용으로 넘어가네. 사동을 잠깐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학교에서 이제 할 수도 있으니까 사동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역시 시키다는 의미를 이제 띠는 거고요. 반대말은 이제 주동이에요. 주동. 예, 주동. 직접 하면 이제 주동이고 시키면 이제 사동이 되는 겁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으로 나뉩니다.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으로 나뉘어요. 파생적 사동은 사동 전미사를 통해서 사동 전미사는 뭐냐? 이희리기 우구추입니다. 그럼 이제 중학교 때 했었죠, 사실은. 그다음에 통사적 파동은 이제 뭐뭐게 하다 이걸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상에서 이제 시키면 되는데 가령 이제 예를 하나 들면 아기가 우유를 먹다. 얘를 피동으로 바꿔주면 아까 이제 피동을 먼저 바꿔볼게요. 우유가 아기에게 먹히다 거든요. 먹히다. 근데 얘를 이제 사동으로 바꿔주려면 요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사동은 새로운 주어가 더 필요한 겁니다. 이게 포인트야. 새로운 주어가 필요해요. 새로운 주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에게. 그래서 주어는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우유를, 목적어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우유를 먹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먹이다. 다른 의미로 이제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사동이 이제 이런 거고, 우리가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목적어가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사동은 이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피동은 목적어가 꼭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대개는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어의 유무로 이제 판단할 수도 있고, 만약에 목적어가 있다면, 그럼 뭐 토끼가 호랑이에게 아빠를 잡혔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뭔가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개는 목적어를 굳이 이제 안 넣죠. 넣을 필요가 없으면. 사동은 이제 꼭 넣는단 말이에요. 목적어의 유무로 이제 판단할 수도 있고, 만약에 둘 다 목적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의미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뭐뭐게 되다를 넣어보면 돼요. 또는 뭐뭐게 하다를 넣어보면 됩니다. 뭐뭐게 하다나 뭐뭐게 되다를 넣어보고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보면
예, 쉽게 판별할 수 있어요. 예, 뭐뭐게 하다나 뭐뭐게 되다를 넣어봐라. 예. 자, 피동과 사동을 구분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뭐게 소수로 보면 뭐뭐게 하다나 뭐뭐게 되다를 한번 바꿔봐라. 이러면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